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손은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손은채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20대이고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 결혼 전부터 자식처럼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어요. 강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아지가 얼마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저는 이런 상실감은 처음 느껴봤고 회복이 안 될 정도로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시때때로 강아지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고작 개 한 마리 죽은 건데 유난인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솔직히 강아지가 없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돈도 안 들고 좋다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남편과 저는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은 솔직히 그동안 본인보다 개를 더 우선시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가출을 하고 돌아온 남편은 사과를 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로 너무 스트레스가 커서 말이 심하게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에게 애정이 식은 상태였고 자주 싸우게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강아지가 보고 싶고 가슴이 아픕니다. 남편이 새로운 강아지를 입양하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남편은 그럼 어쩌라는 거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결국 남편은 다시 집을 나갔고 별거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는데 그것만큼은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저는 이미 남편에게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혼 소송을 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이 늘면서 펫로스 증후군 겪는 분들 많아졌죠? 네, 저도 부모님께서 키우고 계셔서 남일 같지가 않네요. 네, 저도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데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번 사연 반려견의 죽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배우자의 태도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이 굉장히 슬프셨을 텐데 그렇지만 단순히 반려견이 죽었는데 남편이 공감해주지 못했다만의 사유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주장하기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긴 합니다. 네, 또 남편분도 사과를 하면서 반성을 했고 이후 한동안은 서로 맞춰가기 위해 양보하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점점 다툼이 잦아지고 갈등이 증폭되어서 현재 별거에 이르기까지 한 상황이라면 더 이상 공감을 못 해준다만의 상황이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민법 840조 6호 소정의 이혼 사유, 그러니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법 840조 6호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이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 같은 경우도 이 6호 이혼 사유에 포함되는데요. 네. 부부 사이에 살면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갈등이라면 서로 노력하며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이런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남편분이 협의 이혼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먼저 집을 나가서 별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딱히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서로 애정과 신뢰를 쌓을 노력을 등한시한 채 불화가 계속되어 별거에 이르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불신이 유지된 채 갈등을 단순히 일시적으로 참고 있는 상태에 불과하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이 사연 같은 경우 이제 1심에서 결국 이혼은 인정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남편이 항소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는데 최근 항소심에서 바뀐 주의할 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알려주세요. 네, 아주 중요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가사소송에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결코 길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항소한다는 형식적인 내용만 담긴 항소장을 제출해 두고 왜 항소를 하는지,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등 자세한 내용을 기재한 항소 이유서는 추후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항소장을 제출하면 일단 항소 기간은 준수한 것이고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은 따로 없었는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에 민사소송법 제402조의 2, 제402조의 3이 신설되었습니다. 바로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을 법으로 정하고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네, 각하요. 네, 법원 재량으로 각하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법 문헌상 아예 제출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제출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은 제출 기한 지키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되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데 그럼 이렇게 항소 이유서 제출해야 하는 기한 언제까지인가요? 40 더하기 30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원이 항소유서를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보낼 텐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항소인은 딱 한 번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연장되는 기간은 1개월입니다. 그러니까 항소를 제기하고 약 70일 이내에는 반드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 제도는 2025년 3월 1일 이후로 항소장이 제출된 사건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네, 그런데 3월 이전에 항소 제기된 사건들도 이유서를 내라는 성명 준비 명령이 많이 날아와서 요즘 많은 변호사님들이 항소 이유서 쓰느라 정말 바쁘실 듯 합니다. 네, 2월에 이제 재판부 이동이 있은 뒤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네, 요즘 그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가족처럼 대하는데요. 그러면 이혼할 때 이 반려동물 누가 키울 것인지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네, 정말 양육권 못지않는 팽팽한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처럼 키우더라도 그런데 사람이 아니니까 양육권으로 정할 내용은 절대 아니고요. 네.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기에도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 판결문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조정이나 화해 공고 결정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데 다행히 동물 가족들을 생각해서 원만히 조정에 응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가끔 서면 별지에 깜찍한 동물 사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이제 부부가 아이는 없고 애완동물만 있는 상황이었는데 면접 교섭을 이제 강아지 면접 교섭을 한 사건도 이제 있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반려견의 죽음에 공감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협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별거 상태를 유지하면서 관계 회복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고요. 이혼 시 반려동물의 양육 문제는 치열한 이제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하긴 하지만 이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만큼 조정이나 화해 공고 결정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손은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따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따른 경기 침체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제주시는 3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점심 단속 유예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이었던 점심 단속 유예 시간이 지금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연장돼서 총 3시간 동안 주정차가 가능해졌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건데요. 단 유예 시간 연장은 편도 2차로 이하 도로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와 제주공항과 제주시청 일원 버스터미널처럼 차량 흐름을 저해하는 특별관리지역, 그리고 교차로, 횡단보도 같이 도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민신고 대상 지역은 제외됩니다.